먼저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김호정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차례차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8명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발생이 533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5명, 경기 156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 34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전체 190명으로 200명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35명, 경북 28명, 대전, 충북 각각 19명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1,7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과 학교, 유흥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노래주점 관련 누적 확진이 155명으로 늘었고 대전의 한 횟집에서 발생한 감염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으로 이어져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과 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을 했다고요? 네, 부산시는 오늘 정오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6.7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거리두기 2단계 조건인 30명 기준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부산에서는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주말인 내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등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도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긴급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선별검사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이서면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는데요. 완주군은 전주시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전주와 인접한 완주 이서면의 거리두기도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시는 11일까지 기존 1.5단계보다 강화된 준 2단계를 시행합니다. 앞서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 강원 동해시, 충북 증평군도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서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중단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종교시설 행사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네,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3.7명이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비수도권 확진자는 31.9명이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봄철 이동량 증가와 비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 세 가지 위험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유흥시설, 교회, 의료기관, 사업장 등 그동안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발생이 발견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누적된 감염의 전파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변이 발생과 확산도 문제입니다. 비수도권 상황에 이어서 수도권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는 어제 43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 등 교육시설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3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한 고등학교와 구로구 개인교습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등교를 했다가 N차 전파로 이어졌고요. 일부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용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말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경우가 특히 요즘 눈에 띄는데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즉시 검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네, 아울러 용산 음악동호회 모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행, 만남 모임 등 대인 접촉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박 통제관은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고 봄철 이동량, 대인 접촉이 많아졌던 상황이라면서 거리두기 완화 여파로 다중 이용시설이나 고위험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가진단 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대유행에 대비해서 자가진단 키트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 환자 발견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신속성도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정확도나 정밀성 이상으로 간편성, 접근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며 모든 도구와 수단을 동원해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에는 아직 허가된 자가진단 키트가 없지만 국내 업체 등에서 해외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법적인 절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거짓 양성이 나올 경우에 확진자가 아닌데 격리를 하며 활동을 못하게 되고 거짓 음성이 나온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려 방역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에선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자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감염 노출이 높은 직장의 경우 모든 인원이 전수검사를 위해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는 것보다 자가 진단을 자주 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전문가 회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따 시간 있으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